서류 전형을 어렵게 통과하고 나니 면접 걱정이 되죠. 특히나 실무 질문이나 GMP 질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제약회사 면접에서 확실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답변을 딱 9개만 소개하겠습니다. 9개 질문 중에 질문을 실제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눈에 띄는 지원자로 합격하실 거고요. 혹시나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1개 정도는 외워서 다른 답변을 할 때 함께 얘기할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인상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해드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지원자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내용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취준생 분들이 찾아내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끝까지 잘 보시고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류 합격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블로그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없는지, 아직 직무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제약회사 QC, QA에서 10년 일했고 팀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원서 자소서를 봤었고 채용 면접에 참석했던 경력자입니다. 제가 상담해 드리고 고민에 답변 드렸던 분들께서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이 인정해 주셨던 만큼 다른 지원자분들이 쉽게 얻기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만 알고 면접에 들어가셔도 최종 합격률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를 작성하는 수준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사 지원자들이 경험과 실무 이해 수준이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펙 좋은 지원자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전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면접에서의 긴장감은 평소 연습할 때 긴장감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 외우셔야 실전에서 천장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면접관은 지원자님이 면접을 1시간을 준비했는지 일주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을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하는 지원자가 연습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면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깨닫게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1번입니다. 지원자님, GMP 규정은 무엇이며 제약산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 질문은 충분히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GMP 규정은 의약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일관되게 생산되고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규정입니다. GMP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효능 및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할 수 있다면 단연코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잘 연습하셔서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입니다. 지원자님, 그렇다면 주요 GMP 규정은 조금씩 변경될 텐데 변경 사항들은 어떻게 회사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QA에서 해당 업무를 맡기 때문에 QA 직무 지원자분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미국 FDA, 영국 MHRA, 유럽 EMA 등 허가 규제 기관에서는 최신의 트렌드 및 기술을 반영해 각자의 GMP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고 개정된 사항을 각 회사의 정책 문서와 절차서에 반영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하면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GMP 규정을 준수하거나 경험했던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저는 회사에 인턴 근무를 개월간 했습니다. 그곳에서 GMP 문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조, 품질 관리 부서 등 여러 GMP 업무 수행 부서에 필요한 GMP 업무 문서를
배포하고 개정 이전 버전의 문서와 서식들을 회수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GMP에서는 항상 현재 버전의 문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을 배웠습니다. 위 예시는 GMP 문서 관리 인턴 업무를 예로 든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샘플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해당 업무 절차는 어떠했고 본인의 업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특히 주의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면 좋습니다. 4번 질문입니다. 주기적으로 원료를 제공하는 원료 공급 업체가 GMP 규정을 준수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질문은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료 공급 업체가 원료를 납품하는데 왜 GMP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 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관련 업무와 원료 품질 관리 중요성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답변해 보겠습니다. 원료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므로 의약품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료 물질은 적절한 수의 검체를 샘플링해야 하고 샘플링된 검체를 적합한 품질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 시험, 성분 시험 등 정해진 시험 방법을 통해 COA 기준의 준함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원료 업체에 대한 시설 점검 및 GMP 시스템 점검 등의 공급자 실사를 수행하는 절차를 통해 원료 공급 업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할 수 있다면 해당 직무 이해 수준을 어필할 수 있고 면접관이 판단할 때 업무를 빠르게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는 많은 원료 및 원자재가 필요한데요. 이는 의약품 품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라면 원료 품질 검사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위 질문 또한 QA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QA 직무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비 유지 보수 및 교정 과정에서 GMP 규정을 준수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 보겠습니다. 도입된 장비는 최초 장비 설비 기기 적격성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절차에 맞는 작동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검증합니다. 이때 계획서 단계에서 테스트 항목과 적합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실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검증 수행 중에 발생된 기준 초과 결과나 이상 작동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기록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 해결하는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할 수 있다면 밸리데이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QRM은 GMP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설명해 보세요. QRM은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제조 시작 단계에서 최종 완제 의약품의 출고와 출고 후 환자가 실제 복용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위해 요소를 인식하고 분류 및 평가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일관되게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QRM은 의약품 제조 판매 전 주기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QRM은 QA 부서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정 프로세스가 아닌 의약품 제조 판매 전 주기 관리가 필요한 만큼 QRM 개념은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번 질문입니다. 직원이 GMP 규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GMP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행 업무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적절한 주기를 선정해 재교육을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자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정책 수립 및 관리 또한 QA의 업무입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해당 업무의 중요성도 커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GM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문서화 및 기록 보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GMP 환경에서
절차 수행 이력과 진행 과정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문서화된 기록은 실제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GMP 문서의 보관은 GMP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중요 요소입니다. 실제로 수행된 모든 작업과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관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제조, 출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카파 절차 중 코렉티브 액션, 시정 조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 중 작업자의 실수로 제조 중인 의약품 반제품에 오염이 생겼을 때 제조부서 담당자는 품질 보증 부서 인원에게 해당 사항을 빠르게 공유하고 문제 발생 주요 원인을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당 작업자의 실수 유발 요인이 절차인지 작업자 자체인지 시스템 문제인지에 따라 해당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시정 조치입니다. 이때 단순 시정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예방조치입니다. 카파는 일탈과 함께 중요한 품질 시스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QA 직무 지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제약회사 면접에서 받을 수 있는 GMP 질문들과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쉬운 개념도 있고 어려운 개념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제약회사 QC 직원들은 실험만 하고 QA 직원들은 문서 검토만 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생각해 보시고 QA QC 실무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잡은 면접 기회인 만큼 면접 전형을 꼭 통과해서 최종 합격까지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꼭 합격하실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